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년에서 20년 된 아파트의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했던 아파트인데요. 오히려 안정성이 더 높았던 셈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이슈 시그널부터 또 물건 분석까지 한번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일 텐데요. 자, 부동산 시장 과거 가격의 추세 그리고 거래량을 파악해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대표님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요즘 세미나 시간이나 아니면 상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거는 언제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또한 또 가격이 지금 17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전망을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단 제가 먼저 준비한 영상 시그널부터 보시고 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이란 부동산 경기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미국은 대체로 20여 년을 주기로 순환했으며 우리나라는 5년에서 15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같이 부동산 순환의 주기가 긴 원인으로는 일반 경기 순환 및 부동산 수요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주택의 내용 연수는 20년이고 그 교체기가 20년마다 도래한다는 점, 인구 증가보다 주택 공급이 커 가격이 침체한다는 점이 원인이 된다는 미국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경기 순환은 부동산의 가격과 거래량에 따라서 회복기, 호황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이렇게 6국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금리 등에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더불어 과거 가격의 추세, 거래량 등을 통해 향후 부동산의 방향을 예측하는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한데요. 부동산 순환 주기로 보았을 때 올해 주택 시장은 과연 어떤 현상을 띠게 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주택 시장에 있어서 매입 시기가 과연 언제쯤 됩니까? 우리 특히 실수요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관망 추세에 돌아갔지만
부동산과 뭐 여러 가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만나는 가격 결정에 있어서 모든 재화나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도 3월인데요. 많은 언론 기사에서 17주 연속 하락세의 언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5월부터 9월 달까지 상승했을 때의 시기를 보게 되면 거의 13주에서 14주가 상승 곡선을 그려서 급등을 했던 시기를 불과 6개월 전, 1년 전에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가격이 오른 부분이 17주 연속 가격 하락에 의해서 그만큼이 하락됐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이나 또 물건들에 가서 알아보신 바로는 이만큼의 기대했던 가격 하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수요 곡선.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수요 곡선 5월달 회복기 급상승을 올리면서 너도나도 올라가서 가격 부분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공급 곡선에 있어서 매도자 같은 경우에 공급 곡선이 탄력적으로 수평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올라갔던 급상승의 가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적인 형국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부동산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매입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 기술적 분석이긴 하지만 벌집 순환 모형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의 이론을 좀 보시게 되면 1국면, 2국면에서 6국면까지 순환 주기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거래량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정점을 찍고 침체기, 불황기 속으로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국면인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매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회복이 진입기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2018년도 지난해만 잠깐 떠올린다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디서 매수 추격을 했냐면 회복기 이상 호황기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매수 추격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한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의 어떤 매수자들의 심리가 아닌가라고 예측을 좀 해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전국적인 아파트의 가격 추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색상을 좀 바꿔서 자, 보시게 되면 침체기부터 호황기까지
전국적인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높낮이는 순환 사이클과 비슷하게 같다는 부분 자체로 예상이 되고요. 보여지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전국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방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곳들의 부분에 있어서의 순환 사이클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서울과 입지가 좋은 지방의 여러 지역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평균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자, 침체기에서 회복 진입기까지 가격적인 변화와 가격 매매 지수 부분 자체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 회복기가 들어서면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이냐, 몇 월 달입니까,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복기에 경쟁장들이 많은 상태에서 매수 추격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요. 회복 진입기가 들어서게 되게 되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설 밖에 없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 대한민국 부동산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침체기, 침체 진입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어느 시점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우리가 부동산 자산에 있어서 회복 매입 진입기에서 정말 괜찮은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만한 성공 투자는 없을 겁니다. 단,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관망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부분에서 놓치게 되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매수하고 지나간 시장에서 뒷발짝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침체 진입기에서 침체기, 불황기,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내가 관심이 가는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불안한 시장일수록 원칙적인 이론에 충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채권자들의 손가락 끝을 항상 똑바로 봐야 된다. 예전 시장에서는 좌우를 봐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현 시장에서는 손가락 끝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자, 이론은 현재 지금 말씀드린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사회에 나와서 쓸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많긴 하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그리고 정책적 변수가 또 정치적 변수 부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자, 2021년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대선이 있습니다. 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좋았다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힘들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있으면 경기 부양책 내놓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호재 내놓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어떻게 부동산의, 아까 말씀드렸던 6 국면의 시기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 2041년 2042년 2043년 2044년 2045년 2046년 2047년 2048년 2049년 2050년 2051년 2052년 2053년 2054년 2055년 2056년 2057년 2058년 2059년 2060년 2061년 2062년 2063년 2064년 2065년 2066년 2067년 2068년 2069년 2070년 2071년 2072년 2073년 2074년 2075년 2076년 2077년 2078년 2079년 2080년 2081년 2082년 2083년 2084년 2085년 2086년 2087년 2088년 2089년 2090년 2091년 2092년 2093년 20
정책적인 변수가 어떻게 연결된 거를 한번 시청자님께서는 꼭 확인하셔가지고 주택 매입 시기를 정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경기 순환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침체 진입기, 그리고 회복 진입기,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이런 이론은 이론일 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 내가 흐름을 좀 파악하고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또 그 점이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시면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 텐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시에도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돈 되는 연금형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2호선 분당선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대표님과 1:1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전화번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도 활짝 열어둘게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사연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의왕 부곡 쪽에요. 네. 다구역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던데 우성 아파트 그쪽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아, 그래요. 경기도 의왕시 부곡 다구역에 재건축 네. 정비구역 지역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네, 재건축 한다는데 이제 투자해서 전망이 좀 괜찮은지 알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성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의왕 부곡 다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거기 지금 의왕시청에서 네. 2018년도 12월부터 1월 달까지 주민 공람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가를 가보셨나요? 아니, 네,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네. 또 뭐 3월 말이나 4월 초에 무슨 발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결정됐다는.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심히 지금 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예. 일단은 제가 볼 땐 투자처로서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서 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보다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지역이 처음에는 자, 위쪽에 보면 1호선 의왕역이 있고요. 예. 의왕역이죠. 지금 부곡초등학교, 네. 부곡초등학교 뒤쪽에 보게 되면 한국교통대학교 바로 옆에 예. 우성아파트 6차, 5차가 있죠. 네, 거기에요. 여기죠. 그리고 현재 지금 그쪽에 빌라촌도 있죠. 낙후된 네, 빌라촌. 빌라까지 같이 흡수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로 하는 게 괜찮을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빌라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구 지정에 대한 제한에서
공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구 지정이 들어가겠죠. 구역 지정. 지금 보시게 되면 총 면적은 한 6만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18,000평 정도가 돼요. 네. 여기에 지금 공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이 처음에는 재건축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네. 용적률은 곧 사업성하고 연결이 돼요. 네. 사업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을 주최하는 쪽도 있겠지만 재건축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여기다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처음에 예전에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서 거의 용적률이 한 280%대가 이상을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예. 근데 중간에 갑자기 240대로 떨어졌어. 근데 이번 공람 내용을 보시게 되면 245 플러스 27% 해서 272%에 대한 용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31층까지 네.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람 내용이 현재 의왕시청에 비치돼 있고요.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 지구 지정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성아파트 여기 지금 대지 지분이 큰 매물이 있나요? 딱 평수가 더 큰 거는 더 크더라고요. 거의 없을걸요. 지분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빌라 쪽으로 더 알아봤어요. 보통 여기가 지금 제일 큰 게 전용 면적 75제곱미터까지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매물이 없을 겁니다. 왜? 벌써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작은 거 여기가 지금 제일 작은 게 40 몇 제곱미터일 거예요. 49인가 43인가? 네. 그러면 뭐냐면 대지 지분이 작겠죠. 대지 지분. 7이든가 뭐. 그렇죠.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저는 우성아파트 매입도 권하지만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메리트 어차피 나중에 새 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시든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네. 다세대 오래된 다세대 지분이 좀 될 거예요. 아파트보다는 대지 지분의 자체가 좀 높을 겁니다. 여기가 가격도 싸고. 아. 그러면 이쪽 물건과 지금 아파트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투자는 추천드리고요. 다만 뭐냐면 현재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구역 지정 그러면 추진위가 설립이 돼요. 네. 그리고 조합 설립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은 관리 처분, 철거, 이주 그리고 분양 입주가 있는데 어느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이 부분이 순탄하게 가는 지역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단 어차피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10년은 잡아야 되겠네요. 네? 짧아도 한 10년은. 아유 더 잡아야 돼요. 더 잡아야. 더 잡아야 돼. 자 서울에 자, 잠깐 한 말씀만 서울에 재건축을 하는데 평균 기간이 9년입니다. 평균이.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하신 거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번 연결시키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잘 보고 계십니다. 투자는 분명히 추천을 해드린다고도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지 지분이 조금 높은 곳을 챙겨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참고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워낙에 재건축이라는 게 단계도 굉장히 많고요. 좀 기간이 길어요. 인내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2128-8504번입니다. 자, 그럼 일단 문의 주셨던 부동산 점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부곡 다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점수가 높게 주셨네요. 네,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또한 가보시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이 2억대 미만에서 지금 만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와 빌라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시흥시에 있는 산인데요. 네. 네, 정왕동 13-8번지예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떠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시흥시 정왕동 13-8번지의 임야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데 혹시 네. 지분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한 40평대요? 40평대요. 네. 알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이끌어가면 좋을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40평 매입하셨어요? 네. 땅이 큰데 이거? 네. 근데 소액으로 한번 투자를 처음 하는 거라서 네네. 네, 소액으로 투자를 해봤어요. 소액으로요? 네. 그러면은 지분 투자하신 거죠? 네. 금액은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32만 9천 원이요? 35만 9천 원? 32만 9천 원이요. 32만 9천 원이면은 30만 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거의 1200? 맞나요? 그 정도 투자하신 거예요? 그보다 좀 적은데요. 적어요? 네. 그래요? 네. 1000만 원대 투자, 토지에다가 네. 젊으신 분 같은데 토지 네. 투자를 생각하셨어요? 네. 오, 빠르시네. 자, 이 토지가 여기 지금 105 신도시 위쪽에 시흥 정왕동, 달월역, 지목은 임야인데 네. 여기 지금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구역에 있어서 지금 그 내용도 아세요? 모르시죠? 네네. 여기 그린벨트 땅이죠? 네. 그린벨트는 알고 계셨어요? 네. 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의 투자는 네. 부동산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동산 개발 제한 구역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엔 정말 기고 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곳인데 젊은 분이 하셨다니까 참 나름대로의 존경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위쪽으로 주변에 네. 105 신도시, 네. 그렇죠? 네. 밑으로 보게 되면 안산시와 반월공단, 네. 위쪽으로 지금 서해선 내려왔죠? 수인선. 수인선 네. 송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위에 달월열이 있고 오이도에서 네. 연결돼가지고 쭉 내려가는 지금 수인선까지 연결돼 있는데 네. 임야지요. 네. 임야하고 개발 제한구역. 네. 자, 개발 제한구역의 토지는 네.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돼야지 땅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네. 그럼 해제가 되게 되면 네. 땅값은 기본적으로 2배에서 3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개발 제한구역 해제의 땅의 특징입니다. 네. 그 이상도 뛰죠. 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네. 개발 제한구역에 해제될 수 있는 땅이냐가 중요하겠죠. 네. 이 땅 개발 제한구역 해제됩니까? 될까요? 글쎄요. 글쎄요. 그럼 네. 그런 확신이 없이 지금 매입하신 거네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서 네. 매입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이게 미래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없죠. 자, 네. 개발 제한구역은 네. 일반인들이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신도시가 지정돼가지고 개발 제한구를 푼다 하더라도 급비에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이 땅에 대해서 제가 토지 이용 계획을 잠깐 보게 되면 네. 여기서 답을 드릴게요. 네.
자, 임야하고 62,447이에요. 네. 거의 이것도 18,000평이야, 땅이. 네. 네.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40평 들어갔다고요, 지금 땅을, 소유를. 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네.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해제되는 데는 5가지 요건이 있어요, 5가지.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첫 번째는 신도시급 환경평가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 도시 용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개발제약이 해제되고요. 두 번째는 집단 취락지구. 취락지구에 있어서 주거환경을 정비할 때 해제가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조정 어쩌고 있고, 다섯 번째 중요한 거 단절 토지. 이 5가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땅이. 그래야 해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보실 때는 역사가 있고 주변에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도시 용지나 아니면 기반시설 등등을 해가지고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자체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네. 국토부 장관, 네. 장관이 해제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2015년도 이후에 시도지사에게 30만 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9만 평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줬어요, 나라에서. 네.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 9만 평에 대한 부분 자체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입지가 그 위치가 아니고요. 네. 그 위치가 아니고요. 또한 단절 토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장 많이 고수들이 하는 게 단절 토지예요. 네. 도로, 15m 도로, 철도, 하천 개수, 요 3가지 부분 자체가 완벽하게 됐을 때 요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라고 부분 자체를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에 처음 투자하신 거지만 주변에 있어서 개발은 다 되고 있어요. 네. 단 본 토지가 말씀드린 대로 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부분 자체 요건을 갖추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네. 신도시급 규모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시도지사가 9만 평 이하의 그 밑에다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달전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거리상의 거리가 이 9만 평을 벗어나 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린벨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 투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 존경하는 마음 자체를 제가 표하지만 일단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게요. 10년이요? 몇 년이요? 10년이요. 10년이요? 네. 10년 기다립시다. 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요 땅에 대해서 변화. 그전에라도 제가 계속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요 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다려 보심이 옳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10년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자, 이 토지 임야에 투자를 하셨어요. 부동산 고수의 길에 용감하게 도전을 하셨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의 더 깊은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언제든지 저희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의 주셨던 부동산 점수 확인해 볼게요. 시흥시 정왕동의 임야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주변 호재는 있지만 또 공유지분 투자에다가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물건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조금 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면요. 무료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대표님, 무료 세미나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 예약은 필수고요.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의 주제는 연금형 나름대로 그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연금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초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통건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 서초동 통건물. 물량 공급에 있어서 좀 한정된 곳이죠. 또한 집주 근접이 보장된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2호선 방배역과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 인접에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은 197.7제곱미터, 한 약 60평 정도가 되고요. 자, 연면적은 394.23제곱미터라서 약 120평 정도가 된다라고 규모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룸 5호실에 투룸 6호실, 그리고 3룸에 화장실, 욕실 2개까지 같이 달려있는 주인 세대가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2018년도 12월 말일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으로서, 자, 매매가는 37억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서초동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하면 다들 아시죠?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 여기에 문화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또 강남권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쪽에 대형 개발 호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서초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지 어떤지,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서초동 강남권, 강남 3도심 중에 강남권에 대해서는 뭐 입지나 개발 호재에 대해서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많다고 또 많이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 입지를 좀 설명드리면요. 2호선 방배역과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을 인접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뒤쪽으로는 예술의 전당, 또 앞쪽으로는 이번에 서리풀공원, 장제터널 서리풀공원이 터널이 올 상반기에 뚫리게 되게 되면 일단 여기에 대한 어떤 큰 교통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주변의 학군, 서울고, 상문고, 또 백석예술대, 서초중, 신중초까지 학군, 학세권에 입지하여 있는 서초동 통건물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개발 호재 내용은 뭐 이 지역 강남, 서초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하죠. 일단 본 물건 주변으로 보게 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안 자체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재건축, 또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의 내용들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서리풀 터널이 올해 5월 정도에 상반기에 개통이 되게 되면 일단 교통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 강남 테헤란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있는 서초동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 호재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강남 지역의 모든 어떤 개발 호재를 얘기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뭐 개포나 음마, 압구정. 그러나 본 물건 주변에 방배 재개발 지역들이 질비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재개발 현황들이 본 물건의 지가 상승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리풀 터널 올 상반기에 개통이 완료되게 되면 일단은 교통에 있어서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 자체의 어떤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통건물이잖아요. 내가 실거주도 할 수 있고 또 투자 목적까지 모두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자,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본 건물의 이미지 실제 사진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내부 구조에 대한 보기보다는 일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1층 같은 경우에 투룸이 한 호실이 있고요. 또 6대의 주차가 가는 주차장이 필로티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2층은 원룸 4개의 호실이 있고요. 자, 3층과 4층은 투룸으로 각 2개씩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5층은 주인세대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가장 위층 6층은 옥탑방으로서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룸 5호실에 투룸 6호실 그리고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외관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계시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들어와 있고요. 주차장이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내부에는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모든 가전 집기가 풀옵션으로 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몸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한 생활의 편리성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격에 있어서 서초동 지역의 통건물의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매매가는 37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23억 2천만 원으로서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대출을 7억 원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7억 6천으로서 대출 이자를 제한다 하더라도 거의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서초동 직주 근접의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봄에 이제 이사철을 앞두고 한번 눈여겨볼 만한 투자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통건물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곳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사항, 투자 포인트 정리해볼까요? 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직주 근접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정적인 희소성의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변에 일단은 임차수가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도 통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평구로 가볼게요.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기본 정보 알아볼게요. 이제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있고요. 또한 앞으로 GTX A 노선이 서울 진입에서 첫 번째 역인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되는 연신내역 주변의 통건물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 약 63평 정도가 되고요. 연면적은
329제곱미터로서 실사용 면적은 120평균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옥탑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상 4층까지에 대한 건물이고요. 자, 수익형 물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룸 25개실 그리고 주인 세대, 3룸의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매매가는 아직까지는 낙후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는 20억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연신내역 통건물이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암 DMC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서요. 또 직주 근접으로도 인기가 좋고요. 또 이게 교통도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TX-A 노선의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은평구 불광동 어떤 지역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본통 건물에 있어서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신내역 3호선, 6호선, 도보 7분 거리, 또 앞으로 GTX-A 노선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에 놓여져 있는 위치에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위쪽으로는 은평 뉴타운, 또 3호선 구파발역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낙후돼 있고 개발이 덜 되어 있지만 향후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원룸이 25개나 되다 보니까 그러면 원룸에 대한 임차의 수요가 굉장히 괜찮으냐라는 질문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뭐 쇼핑몰이든 병원 그리고 테크노밸리나 쇼핑몰, 가구점까지 많은 직장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 배우 수에는 전혀 걱정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평균 1인 가구보다도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의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 수요의 만큼은 일단은 본 그래프가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 호재, 앞으로 이 물건의 통건물의 수익도 보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미래 가치가 있을까라고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GTX-A 노선이 서울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 서울역과 그 다음 역 서울역과 삼성역의 이 정도 규모 63평과 건축 연면적 120평 정도의 건물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30억에서 50억 정도는 가져야지 매입을 할 수 있지만 보험물건 같은 경우는 2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 향후 가치가 높다는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본 사이트 그 3호선과 또 2호선 부분 자체에 있어서 거리가 GTX-A 노선이 뚫리게 되게 되면 거의 한 10분 내에 서울 삼성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아직까지는 덜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천세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역사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재개발과 재건축을 기다리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불광동 연신내역 통건물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까지도 뛰어난 부동산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주변에 직장인 그리고 상권 종사자들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공실 걱정이 없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룸 25실에 주인 세대로 이루어진 통건물이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본 건물 같은 경우도 벌써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본 건물의 실제 사진을 제가 지금 들고 나왔고요. 자,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6호실, 또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 각 7호실로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에 3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와 원룸 3개 호실과 또 옥탑에는 원룸 2개 호실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 원룸 25개와 그리고 주인 세대로 형성되어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요. 주변에 바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 바로 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냉장고든 인덕션 그리고 가전제품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들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내부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널찍한 복도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일단은 25개의 호실이라 하더라도 좀 개방감 자체가 크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물건에서 가격 분석이 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매매가는 20억 원이고요. 현재 9억 40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이 예상되고요. 월 74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출액을 4억 원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6억 9,6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되는 연신내역 통건물이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로 하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주시죠. 네, 뭐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요. 뭐 아까 전에 토지나 아니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이고요. 미리 신청하고 가시면 대표님과 직접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열심히 함께 달려와 주신 박성규 대표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그널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